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선영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안선영 의원님의 구정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1문 1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 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님의 구정 질문 1문 1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르면 1문 1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균형 있는 구정 질문 1문 1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시간 5분 전에 잔여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구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네. 지금 그 질문 요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축제의 전반적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2회까지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저희 중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유튜브로 다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잘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 요지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축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축제의 네. 순기능적인 목적을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제의 목적이요. 네. 그 효문화 뿌리 축제는 각 문중의 성씨를 바탕으로 조상의 얼과 지혜를 그리고 효의 정신적 가치 중심으로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사고가 팽배한 오늘날의 잘못된 가치관을 축제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효의 중요한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뿌리를 알고 부모님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의 목적이 그것인가요? 그렇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축제라 하면 지역 발전이라던가 지역 홍보, 지역 특산품에 대해 상품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적이 받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효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시고요. 저희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제를 했을 때에 우리 중구청이 목표로 하는 순기능을 여쭤보는 겁니다. 축제를 왜 하나요? 효문화 뿌리 축제를 왜 하나요? 축제가 네. 제가 이 축제 목적을 얘기했죠. 목적을 얘기했죠. 그게 목적이에요. 중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에 대해서 중구청뿐만이 밝히기 아니라 전국의 모든 축제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장려하게끔 돼 있어요. 구청장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는 행복감 이런 것을 하게끔 구청장이 그런 축제를 하게끔 장려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해요. 이건 국민들의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선은 아셨어요나 이런 단어들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구청장님.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여쭤보는 잘 건 하셔야지. 제가 여쭤보는 건 중구청에서 구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청은 다 어떤 예산을 갖고 합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지금은 축제는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음. 지금 일문일답이라는 걸 알고 나오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는 건 축제의 순기능, 우리 중구에서 효라는 방점이 아니라 축제를 하는 순기능적 목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동안에 이 축제를 하면서 효율성이 많았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그동안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2010년부터 치렀습니다. 그런데 5번의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전국의 약 2,000개의 축제 중에서 도전 한국인 지역축제 대상에 선정이 되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2019년에는 전국 축제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775개 축제 중에서 5위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1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전국에서 지역 축제 1,000여 개 중에서 외국인에게 추천한 글로벌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효문화 뿌리 축제를 치르는 이 뿌리공원은 2017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대전에 가볼 만한 곳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위에 검색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돼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사한 2020년도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이 되어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 대전에서 유일하게 25선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성과를 보더라도 효문화 뿌리축제의 효율성과 이것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시 대표 축제로 떨어졌고요. 2017년도에 국가 유망 축제에서 시 축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 상을 무엇을 탔느냐라고 여쭤본 게 아니라 효율성과 순기능을 축제가 말씀하셨죠. 구민들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경제성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건데 자꾸 축제가 상을 받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제 순기능을 얘기했죠. 효율성 저 요지 줬죠. 이게 제가 문광부에서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효라는 컨텐츠인 거고요. 효라는 컨텐츠고 축제의 순기능은 그 지역 발전과 맞물려서 그 지역 홍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업들의 발전이나 아니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축제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게 순기능이에요. 네, 그러면 효문화 뿌리 축제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게 순기능이에요. 얼마나 많아 저 효문화 뿌리 축제가 전국의 유망 축제로 5번이나 선정이 되고 대전시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으면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효문화 뿌리 축제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과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2회의 축제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지금 71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대전 중구에서 축제의 효과, 이 큰 예산들을 사용하면서 효과라는 게 이제 전국에 알려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이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공원 녹지과나 시설과에서 축제 때문에 사용했던 예산은 넣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축제 예산으로만 올라온 게 70억이 지금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전국에 알려졌다라고 객관적으로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없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국가유망축제에서 시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 축제를 하게 되면 12번, 11번 했어요. 축제 할 때마다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축제는. 아니요, 구청장님 그걸 제가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 예산 지원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유망축제에서 탈락이 됐으니까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탈락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탈락 이유가 그것은 대행사에 따라서 그때는 시로 넘겼을 때 시에서 그 대행사를 다른 대행사로 했어요. 근데 그 대행사 보통 축제는 한 번에 유망 축제가 되면 국가 축제가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가능한 한 돼요. 그런데 그때 축제는 사실은 우리도 그 대행사에다 축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 대행사 시에서 했을 때 대행사가 말을 안 들었어요. 네. 자기 지금 대행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안선영 의원님. 우리가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면 이제 다 공모를 해요. 다 경쟁을 해요. 거기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 대행사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은 거기에 그 대행사가 어떤 계획서를 가지면 그 계획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하지만 그것을 구청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 협조가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 축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 말씀은 축제에 주가 되는 게 집행부가 아니라 컨텐츠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공개 경쟁 입찰합니까? 왜 공개 경쟁 입찰합니까? 우리는 이 축제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가져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선정위원들을 모집을 해요. 공고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컨텐츠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행사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을 네. 중구청이 정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사에서 정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저희가 10억 가까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체가 알아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10억이 아니라 저 백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돈을 예산을 가지고 해요. 아니, 이 축제를 백제문화재는 가지고 궁금하지 축제를 않습니다. 가지고 10억이다, 20억이다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나중이고요. 우선은 1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중구청이 주도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맡은 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 예산을 답변은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경제적인 그 어떤 뭐 효율성 있느냐 이 죄송한데 얘기했는데 질문은 제가 네? 드립니다, 구청장님.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경제적 효과는 뭐가 있느냐? 네. 유죄. 그 말씀하고 얘기하면- 싶으시면 하십시오. 예. 경제적인 효과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2008년부터 우리가 그 축제를 시작했어요. 네. 네, 시작했는데 매년 방문객 수는 많이 늘었어요. 아셨죠? 네. 그렇지만 행정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하고는 달라요. 아셨어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저 행정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축제를. 그리고 구청장님 혹시 답변 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아니 지금 질문인데. 답변하잖아요. 답변하니까 답변 네. 들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축제란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가미되고 또한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축제도 행정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안전한 삶과 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데 이러한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들이 공원에 와서 즐겨요. 또 행복감을 느껴요. 이걸 돈으로 환산합니까? 경제적 가치로 이걸 환산합니까? 저희가 또 너무 우리가- 안일한 그 설정에 구민들의 예산이 쓰여지는 건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봐요. 스포츠를 봐요. 네, 많이 이런 보세요. 걸 보면서 네. 즐기는 행복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요? 그럼 모태로 축제를 옵니까? 집에서 드라마를 보면 되지.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축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문화진흥법에 하게끔 권장사항이에요. 저기요. 자, 우리 제가 구청장님. 답변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시간 많이 네.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잠깐만. 예. 저도 이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선영 의원님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3년 6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셨죠. 네. 3년 6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시면서 과연 중구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창출하셨나요? 그렇죠? 저기 구청장이 해야 될 일과 의원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구분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이 이러시니까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하세요. 네.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축제를 지금 저희가 12회를 했어요.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어디냐? 우리 축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축제장까지 거리입니다. 사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경제적인 효과. 이거는 문광부에서 축제를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그러라고 지역 주민들께서 세금 내가시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답변을 저희 구청장님께서 준비하신 게 끝나신 것 같으니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축제를 계속하면서 효라던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문중 성씨 조성의 얼과 지혜 효의 가치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축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쌓이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문화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12회까지 축제를 해오면서 쌓아놓은 문화 데이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문화 데이터 3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문화 게이트.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12회까지 지금 축제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구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데이터가 쌓여 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온라인 축제로 축제를 했어요. 그렇죠? 아까 네. 그 뭐 보여주대. 그렇죠? 뭘 보여드렸죠? 그 영상에서요. 뭐 들어간 입구부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네네. 그렇죠? 아니요, 그 전체 분위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공장 쭉 있고요. 네네. 거길 지나가야만 뿌리 축제 뭐 현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근데 그 인근에 경제 유발 효과는 없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축제로 할 때는 거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참여자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이렇게 그 평가를 해요. 이번에는 온라인 축제를 한 겁니다. 아셨어요? 온라인 축제를 전 그 질문을 드리진 않았어요. 구청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시간은 공평하게 안배된다라는 거 감안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니까 제 시간은 20분이니까 제가 쓸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1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온라인으로 치렀어요. 9월부터 축제 기간 동안 이 방송 그 시청자들이 얼마나 온지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자가 212만 3천 명이 오고 유튜브 시청자는 10만 1,204명이 왔어요. 총 합해서 222만 4,204명이 시청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큰 그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그리고 질문은요. 자, 아니 제 시간 제가 쓸게요. 그러세요. 네. 온라인 축제 후에 뿌리공원의 방문객 수도 작년 10월에 비교해 보면 8.4%나 증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단체 방문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촬영 동호인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이 축제가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뿌리공원이 많이 알려졌다. 그만큼 중구의 가치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우수 상품들 한데 모아가지고 온라인 장터, 만복 장터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업체들이 참 많이 참여했지만 뿌리축제의 확장성을 위해서 중구에 소재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자매도시나 또는 대전시에 소재한 우수한 업체 등도 함께 참여를 시켰어요. 그리고 축제 대행사 측의 그 제안으로 일부 타 지역 업체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축제 대행사가 섭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복장터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은 평상시보다 매출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다시 구매하는 그런 문의도 우리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양대학교 지준호 교수가 금번 그 온라인 효문화 뿌리축제를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7점 만점에 5.91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그런 만족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이따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대전 업체가 몇 군데 들어갔습니까? 대전 업체 15군데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데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7군데요. 다른 데가 7군데입니까? 그렇죠. 저가를 어디서 가지고 왔죠? 강기영이요? 논산. 예, 강경 논산에서 네. 갖고 오셨죠? 그리고 저희 업체가 몇 개요? 15군데요. 15군데요. 네. 어디입니까? 안선영 의원님, 적어도 구의원이 구청장한테 구정 질문하는데 어디 이 실무자들한테 다 답변 질의하고 답변 들은 것을 갖다가 적어도 구의원이라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리고 큰 거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실무자들한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실무자들한테 전부 다
그 질문하고 답변한 걸 구청장한테 또 질문합니까? 좀 굵직굵직하고 뿌리공원 이단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아니 지금 축제를 우리-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 모르고 계시고 예?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 이런 데이터를 것이 뭐를 쌓았는지 여쭤봐도 국민들이 대답을 진짜 못 하시는데. 불편하니까 구민회관이라든지 아니 이런 알겠습니다. 것인지 그러면 아니요. 또는 저는 구민회관 융복합도시 이런 됐고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 데이터 세 가지만 얘기해 아까 주시라고 안영진 의원님 말씀드렸죠. 5분 발언하시더구만요. 진짜 건전하게 저렇게 중구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걸 질문해야지. 그 구의원 되시는 분이 실무자들한테 다 질문하고 그걸 갖다가니 또 예, 그럼 모르시는 걸로 하고요. 저기 아까 여쭤봤죠. 문화 데이터 세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인삼센터, 수험센터 있죠? 부사동에 있는 거. 아니 실무자들이 답변해야 되는 걸 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방금 실무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을 저한테 또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죠. 저 같으면 답변할 것 같으면 아까 같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민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화 데이터 민망한 게 세 아니라 가지가 구현이 무엇이냐고 민망하신 여쭤보는 거지. 거잖아요. 예? 문화 지금도 데이터 세 구현 가지가 정도 뭡니까? 구현되면 그래도 좀 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업체가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미- 아까부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실무자들한테 다 질문하고 답변 받았잖아요. 어? 되셨고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십시오. 자, 이게 수준 떨어지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실무자들한테 다 질문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다시 질문하고 적어도 구의원님이면 좀 큰 그릇에서 큰 틀에서 그런 걸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문화 데이터 어? 세 개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금까지 12회 동안 70억이 넘는 예산을 쓰셨으면 문화 데이터 정도는 저희가 적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 아까 드리고- 그러셨죠. 행복이라는 자. 건 예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문화 데이터 자체가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70억을 썼으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쌓아놨는지 국민들께서는 아실 권리가 있어요. 저 안선영 의원님, 네. 3년 6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정체적 창출 역할을 얼마나 했어요? 그 저는 질문과 이 질문을 질문과 받는 입장이 똑같아요. 아니고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답변을 해주세요. 크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12년간을 총망라해서 10개도 아니고 문화 데이터 쌓아놓으신 거 그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라는 제가 게 그게 앞에서 쭉 어렵습니까? 설명드렸죠. 여기에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세요. 잠시만요. 그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우리 그 회의 규칙 31조를 보면 의제외 발언 금지 있습니다. 그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의제와 발언 그 요지 주신 외에 질문이나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의석에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 발언에 그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소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좀 과열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석에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회의 규칙상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질문 요지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를 주셨으니까 질문 예.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예. 예? 그렇잖아요. 질문 요지를 비켜놔서 저 질문하니까 답변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질문 요지에 벗어난 건 없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왜 없습니까? 질문 어, 요지 뭐 했습니까? 효율성, 목적 질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했잖아요. 아니, 무엇을 질문했는데 안영진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질문에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적어도 회의 규칙 우리 지켜주십시오, 구청장님. 중구의회가 구청장님, 예, 회의 규칙을 좀 지켜주세요. 네? 회의 규칙을 지켜주세요.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안 지키고 계셔요. 왜안 제가 지켜요, 볼 지금? 때는 안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성실하게 진행해 의장님 자꾸 달라고요. 그렇게 편향되게 그렇게 살고 아니요, 마십시오.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질문하세요. 그럼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알면 됩니까? 빨리 방금 하세요. 질문 왜요? 드렸던 진행하세요. 예. 왜요? 그 질문하세요. 문화 데이터 세 가지는 말씀 못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화 데이터를 쌓으라고 축제를 권장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개발하고
4차 산업의 키워드가 되는 게 문화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축제이고 그 축제가 결국엔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질, 경제성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축약된 부분이 없다면 지금 제가 답변 들은 것을 우리 안선영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할 수 있게 앞에 다 그 답변이 다 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선영 의원님은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답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대답했는데 안선영 의원님이 답변을 그 이해를 못하시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70억이 넘는 예산을 아무런 지적 재산도 쌓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쓴 거네요. 저희가 중구청이. 그러니까 안선영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안선영 의원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그 답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를 좀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라도 뿌리 축제는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축약이 되고 그게 정말로 재산 가치가 될 좀 더 큰 곳에서 축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의회와 국민들께서는 놓칠 못하시는 거예요. 자, 안선영 의원님, 네. 모든 사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문학 강의를 받는 게 네, 아닙니다. 네, 네. 구청장님. 그러니까 안선영 의원님도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네, 하겠습니다. 늘 좀 그동안에 안선영 의원님이 이 뿌리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뿌리 축제가 잘 됐다 조금 그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가 보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다 거예요. 거의가 부정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전 중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늘 보면은 이런 거 참 잘 됐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제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변이신 거죠, 지금? 네, 말씀하세요. 그냥 70억이 넘게 그냥 사용을 하면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 그렇게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고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고 이런 말씀 자체부터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까? 제가 아까 그 성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까? 성과요. 예? 성과요. 70억을 들여서 축제를 치렀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만큼 중국 구민들은 이 축제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또 행복감을 갖고 우리 중구에 효문화 뿌리 축제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저는 좀 정리된 답변을 원했는데 정리를 전혀 안 하고 나오셔서 어디를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안선영 의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번 축제를 비롯해서 이제 그동안의 축제를 보면 지역 상품조차 새롭게 키워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축제가 키워낸 상품이 있나요, 구청장님?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떤 게 있죠? 칼국수 축제도 있었죠? 그건 칼국수 축제 따로잖아요. 네, 같이 했죠? 아니, 같이 지금 뿌리 했으니까 축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 축제와 같이 했잖아요. 한 번 했죠. 한 번. 상품을 얘기했잖아요. 상품을. 그게 상품. 네? 우리 중구청에서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상품입니까? 칼국수가? 아니, 우리 중구에 있는 식품 아닙니까? 대표 식품 아닙니까? 칼국수가 다른 지역은 없나요? 있죠. 네, 공주 칼국수도 굉장히 칼국수 축제 유명하다.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그 대전의 대표 축제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전의 그 대표 음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품 아니에요? 한 번 했잖아요. 예? 왜 한 번 했어요? 같이 한 번 했지만 따로 했지요. 뿌리 축제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주세요. 상품. 네. 이번에 만복장 타면서 그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 15군데 또 대전 또 타 지역에 해서 22군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축제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냥 이 질문은 여기서 뿌리축제는 그렇게 넘어갈게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얼마 전에 플래시몹을 했죠. 저희 대전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공무원들 동원하셔가지고 플래시몹을 했지 않습니까? 자, 안선영 의원님, 네, 동원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공무원이 없었나요 그때? 동원이 아니죠. 그럼 뭔가요? 스스로 참여한 거죠. 자율적으로 참여한 거지 동원한 겁니까? 네,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공무원이 그렇죠. 자기들 네. 업무 시간에 빠져가면서 출장 달고 갔어요. 예, 제가 다른 말씀 드렸습니까? 출장 달고 갔잖아요. 업무 시간에. 네, 업무 시간에. 그러면 축제는 업무입니까? 업무 아닙니까? 고유의 업무는 아니죠. 그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자, 안선영 의원님. 네. 그러면 여름에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나면 네. 건설가만 나가서 쳐야 됩니까? 안전총괄과만 나가서 쳐야 됩니까? 산사태 났습니까, 저희? 안 와보셨죠? 어디를요? 부사동에 사태 났을 때 우리 갔습니다. 네? 증거 근데 사진들도 있어요. 왜 그걸 물어요, 그럼? 산사태 났습니까? 왜 물었어요? 아니, 그렇죠? 무슨 산사태를 자. 얘기를 하세요. 플래시몹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플래시몹은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자, 우리가 눈이 많이 왔어. 폭설이 됐어. 그러면 그것을 건설가만 나가서 치웁니까?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다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업무예요, 업무. 그리고 네, 근무 플래시몹이 명령이에요. 산사태라고 그래서 보고요. 독도 플래시몹도 이것도 명령이에요. 아셨어요? 업무예요, 업무. 공무원 명령, 복무 업무. 규정에. 본인의 고유 업무를 놔두고 그 플래시몹을 그러면 위해서 우리가 눈 왔을 때 눈 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놔두고 왜 다른 거 직원들이 나가서 칩니까? 그만하시고요. 어? 플래시몹이 어떤 겁니까? 구청장님? 플래시몹. 네. 플래시몹의 특징이 있죠. 자, 플래시몹을 왜 하는지 제가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왜 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몹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물어요?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아까 저기 서두에 그러셨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네. 예의 좀 갖추세요. 아니, 제가 부하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자세시죠? 플래시몹이 뭡니까? 생각하세요. 플래시몹은 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죠? 우리 독도. 땅이죠? 네. 우리나라 땅이죠? 네. 그런데 독도를 누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네. 그래서 플래시몹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시몹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플래시몹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예? 독도 플래시몹을 제가 플레임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네. 플래시몹이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뭐냐고? 네. 몰라요? 저기 자료 안 돼, 주시네요. 괜찮아. 됐어. 됐고, 플래시몹은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흩어지는 거 하나 맞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셨어요? 저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익명성이 유지돼야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익명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연습이 아닌 온라인에서 네. 어떤 율동을 할지 아니면 어떤 음악 악기나 이런 부분을 다룰지 얘기를 끝내고 갑작스럽게 모여서 그 부분만 하고 흩어지는 게 플래시몹이에요. 그게 매력이죠. 나머지는 율동, 마스게임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우리가 왜 독도 플래시몹을 왜 합니까?
그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아니, 시간에 뭘 좀 알고 자, 오셔야죠. 뭘 알고가 아니라 안선영 의원님이 좀 질문다운 질문을 좀 하세요. 한 걸음을 못 갑니다 지금. 또 플래시 몸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영상 보니까 플래시몹이 아닌데 플래시몹이라고 올려놨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공무원들을 뭐 자발적이던 어쩌든 이렇게 모으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검색조차 안 되고 있어요. 뭐가요? 유튜브에 검색조차 안 된다고요. 네? 무슨 실효성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명령. 아니 그 유튜브만 보셨나요? 방송에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봤죠. 네, 보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네, 네, 네. 네. 그럼 됐죠. 네? 그럼 됐잖아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의 일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얘기 2015년부터 그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 그때는 참 심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015년부터 독도 플래시몹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축제도 KBS 쪽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퍼포먼스 공연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일환으로. 저는 독도 플래시몹을 왜 했냐고 여쭤보지 않았어요. 본질이 깨진 상태에 플래시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튜브에 본질이 깨졌습니까? 어떤 본질이 깨졌어요? 제가 저희 플래시몹의 원칙이랄까 특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선영 의원님, 이 독도 플래시몹을 지금 왜 거기서 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런 취지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독도 플래시몹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그 방법에 대해서 왜 독도 플래시몹이 만들었냐 이런 걸 지금 구정 질문하는 겁니까? 제 질문 요지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징이 사라진 플래시몹으로 했는데 유튜브에서조차 제대로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건 안선영 의원님 그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세요. 또 질문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동원이 되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네, 네, 자발적으로 가서 출장까지 끊고 본인들의 업무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좋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도 본인들의 업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저 효문화 관리원이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를 왜 합니까?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럼 본인의 공무원들은 업무도 있어요. 업무라고 안 부르고 명령이라고 부르겠군요. 단체장의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지금 저 효문화 관리원에서 왜 자가격리를 합니까? 이것도 명령이에요. 자기 말씀 잘하셨어요. 왜 자기 고유의 업무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말씀 잘하셨다고요. 지금 플래시몹을 하고 있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역에 대해서 지금 전국이 예민합니다.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 부분으로 해서 증상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다 예상들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공간에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율동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업무는 해야 돼요. 아셨어요? 업무는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코로나가 했다고 지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업무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아니, 플래시몹이 더 중요했던 거죠. 코로나보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시대지만 그러면 우리 저 코로나 시대에 왜 의회합니까? 네? 왜 의회는 해요? 코로나 시대에. 그럼 코로나 시대에 구청장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예요, 업무. 공무예요. 공무하고 지금 노는 거하고 구분 못 하세요? 1급 감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구청장님 물론 이해를 책무시죠. 가요. 물론 이해를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업무를. 지금 그럼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걸리신 거죠? 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방역을 준수하지 않으셔서 걸리신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지금 저 독도 플래시몹을 하고 있는 직원들 코로나 시대에 왜 그걸 했느냐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감염이 됐어요. 대전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든 자, 뭐든 안선영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요. 저도 걱정을 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 업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가면서 우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네, 고유 그렇게 업무도 아니지만 플래시몹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고유 업무도 아니지만 말씀하셨는데 네. 명령을 하게 되면 고유 업무하고 똑같은 업무예요. 공무예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우리 저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잠깐만요. 그 비교적 시간은 뭐 균형 있게 이렇게 안배가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쓰시긴 했습니다만 뭐 의장이 제재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들 뭐 1분 정도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어떻든 지금까지 못다 하신 말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구청장님부터 드릴까요? 지금은 질문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선영 의원님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린 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겠습니다. 뿌리공원 축제,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이번 행감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경직돼 있고 상명하복, 마치 누군가 들으면 군대가 중구청에 옮겨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의견을 여쭤봤고 축제 또한 마찬가지로 공무원 동원 논란 매번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으로 증명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1대1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중구 구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1문 1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무학대사가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필요 같잖아요. 아니 필요 같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걸 뭘 그렇게 키우세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시간 마이크 나옵니까? 예, 시간 30초 더 드리세요. 예, 방송실 시간 30초만 더 드리세요. 예. 안선영 의원님이 저 일본에서 좀 많이 쓰신 거구나. 죄송합니다. 방송실 연결 안 되나요? 우리 저 구청장님 마이크 여기서 하세요. 여기. 아니야. 양쪽이 바꿔진 건가? 여기 선생님.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는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약용 목민심서에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요. 예, 시간 좀 더 드리세요. 예.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아, 그러면 예, 예. 자, 의원님들, 또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인 저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원님이 당선이 됐고 유권자의 투표에서 의원님들이 당선이 됐고 저도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는 공천을 해준 정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민들을 보고 의정을 활동을 해야 되고 구민들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8대 의원보다 더 나은 9대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개월 남았지만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마이크 꺼주세요. 국민들을 위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야박합니다. 참, 안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을 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다소 과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요.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든 두 분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